진짜 이제 창피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본인 자서전에서는 LST를 타고 부모님들이 피난을 왔다, 함흥에서. 그래서 그제 부산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안착해서 자기가 53년 1월 24일 날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다가 표기를 해놨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갑자기 LST가 아니라 이 메르디스호라는 배를 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우리 피난민, 우리 북한 동포 6.25 전쟁 때 50년 겨울에 12월인가요? 이 선장님이 태우고 생명을 구한 그런 메르디스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드라마 다큐멘터리도.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처음에 본인은 LST를 타고 왔다, 이 메르디스호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메르디스호라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장님이 보낸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거짓인지 LST 자기 자서전에 쓴 내용이 거짓인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색깔 시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출생이 불분명하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또 휴전 중이에요. 머리에 핵과 미사일을 일면서 머리를 휴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호시탄탄 대한민국 적화를 노리고 있고 북한은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안보가 중요하는데 그동안 문재인의 4년 동안 대통령 취임 이후에 4년간 행적이 오로지 북한 편이었습니다. 9.19 남북 군사의 협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 휴전선, GP, 지뢰밭, 모든 안보를 허물었습니다. 캐션 마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 뭡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모가 있다 그랬는데 이모가 아니라 생모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본인이 이제 밝혀야 돼요. 그동안에 문재인이 오로지 북한 사랑,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출생이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밝힌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이 주장한 부분과 지금 인터넷에서 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DR로 이제 인터넷 사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문재인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문재인은 53년 1월 24일 경남 거제 출신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12월 24일 흥남 철수작전 무렵에 메르디스 빅토리호 가족과 함께 탑승했다 그랬는데 문용영의 아버지죠. 문재인의 아버지가 거제에 정착한 후 공무원 경력을 제시하며 북한에서의 경력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함흥 농고를 와가지고 흥남업 사무소 농업계 개장을 했다 그래요. 일제 친일파죠. 일본에 부역을 한 겁니다. 또 아버지가. 그래서 일제 공무원 경력을 제시하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노무자로 일자리를 얻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이 정작 주장하는 회고록입니다. 본인의 자서전이죠. 자서전, 회고록이 아니라 자서전인데 여기 본인이 직접 쓴 본인의 운명이라는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자서전에는 피난은 미군 LST 선박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이 LST라는 거는 메르디스 빅토리아하고 다른 겁니다. 완전히 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LST 미군 선박하니까 그게 메르디스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완전히 다른 배라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밝혀드립니다. 구하신 이동 회장이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는 53년 1월 출생이 아니다. 49년생인데 경남 거제가 아니라 함경북도 함흥에서 출생했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58년에 다시 넘어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도병 정원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시 제가 제 조직을 오늘 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랍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문재인 가계도 추정입니다. 추정. 확정이 아닙니다. 왜?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 안 하니까 여기저기서 드러난 사실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강한옥이라는 이제 생모라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계모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모는 북한에 있을 거다는 겁니다. 아직도. 저번에 노무현 정권 때 본인이 이제 신분을 속이고 부인과 자기 어린 자식까지 모두 동원해서 새치기 해가지고 모르게 가짜 거짓말로 속이고 이산 가족 상봉할 때 북한에 갔습니다.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그 이모라는 분하고 문재인이하고 코가 너무 턱하고 너무 똑같다,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에 있는 생모라는 분하고는 너무 안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양산댁이라 그런 강한옥 씨의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남편이 3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문재월이라는 49년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남편에서는 문재생 55년생이 있고, 문재실 57년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겠죠. 아버지가 강한 남편이 첫 번째 남편, 세 번째가 이제 문형룡이 지금 문재인의 아버지, 세 번째 남편이라 그래요. 문재인의 생명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문재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59년생.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하고. 그래서 49년 문재인이가 태어났다. 6.25 전쟁 전에.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말대로 우리 가족, 빅토리아 가족과 함께 탑승했다는 얘기가 맞겠죠. 49년에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53년 1월 24일은 안 맞는 그 주장이죠. 이게 다 의문인 거예요. 여기서 답변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문재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거는 색깔 시비나 어떤 어떤 목적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오로지 국가 안보를 위하고 지금 문재인이 4년의 행적에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역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재인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워왔던 겁니다. 나라가 지금 붉은 바다에 빠져서 적화가 거의 완성됐어요. 합법적으로 공산을 선언 못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향민입니다. 어머님 고향이 평안도예요. 6.25 때 외가가 전부 이사를 내려오셔서 경북 울진에 오셔가지고 제 안동 출신의 아버님을 만나서 남남분녀가 낳은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 둘째 형도 제가 막내인데, 저도 실향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탈북민이나 북한 동포들을 저는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당연히 다 밝히고 이실직고하고 심판받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한때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돼가지고 공산주의자로 몰렸다가 정언을 양심 선언을 하고 전향을 하고 자기가 함께했던 전향자들을 다 처벌하고 반공을 국시로 싸우신 분이에요. 그럼 박수 치는 겁니다. 문재인이도 역시 반공을 앞세우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는 짓이 반대로 갔기 때문에 국가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설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이 직접 주장한 거, 자기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LST, 미군의 LST를 타고 왔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또 몇 년 뒤 대통령 되고 나서는 메르디소 크리스마스 기적에 미국 배를 타고 왔다고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미군 배하고 일반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출생이 53년이 아니고 49년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타고 왔다, 가족과 함께 타고 왔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임신하면 3년씩 임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뱃속에 있었다면 아니잖아요.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국민들한테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최근에 저번 주 화요일이죠. 저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2시에 이걸 틀었습니다. 11시에.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속세명은 서승남. 저희가 방송에 한 300만 명 보셨으니까 윤월 스님입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시는 조계종 신도들이 계시면은 조계종 총무원에 전화하셔가지고 당장 조계종에서도의 스님의 탄압을 멈추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해주시고요. 청와대도 좀 전화해서 문재인이가 뒤에서 이렇게 야비하게 협박을 못하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대 2대대에 들어가고 네. 상류 낙동에서 전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부동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네. 1950년 8월 20일경에 네. 경상북도 영천군 신령면 이루다가 이동을 갔습니다. 네. 그때 이동 갔을 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소응열이라는 사람이고 소응열. 예, 수색을 나갔다가 그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과 그 부하들 5~6명이 마주쳐갖고 부하들은 도망가고 문재인이 아버지 문영이는 이제 장경임에서 엎드려서 있다가 소응열이가 잡아갖고 오는 거 내가 예망총 탄창 갖고 뒤에다가 결박한 사람입니다. 스님이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다가 생포를 했습니다. 이제 뭐 문용준,
문용형 이렇게 이제 문재인 아버지가 이제 둘이 이름이 왔다가 똑같은 이제 개명을 했는지 그래 돼 있는데 하여튼 통칭 문재인 아버지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애비로 문재인 부친 문재인 애비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로 그냥 문재인 아버지로 나갑니다. 문용형이나 문용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생포를 하고 이 생포를 하면은 관등 승명이 다 밝혀집니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6월 25일 새벽 4시를 해서 북한이 전면 도발한 남침 1급 전쟁 범죄입니다. 문재인 아버지가 50년 12월 24일 날 뭐 이제 메르디스호 그다음에 미군 LST를 타고 왔다 두 개의 주장이 있잖아요. 본인이 두 개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넘어와 가지고 53년 1월 달에 이제 부산 거제에서 태어났다는 건데 경남에 이거 본인 주장이고 이제 생포를 했어요. 오늘 이제 학도병 참전 스님이 생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50년 8월 29일이에요.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석방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애를 낳냐. 근데 포로 석방은 우리 휴전협정 한 달 전인 53년 6월 18일 19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속칭 방공포로 석방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휴전하지 말고 이 기회에 완전히 한반도를 통일시켜달라 북진을 해서 그래서 휴전을 반대하면서 방공포로 또 이 휴전 협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다 상대편이 각각 이제 포로들을 갖고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제도에 대규모 이제 몇만 명이 수용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포로 교환을 합니다. 휴전 협정이 되면 그러면 이 북한 포로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는데 이 중에서도 잘 모르고 북한군에 갔거나 뜻하지 않게 간 방공, 공산당이 싫어하는 마지 못해서 간 사람은 석방을 해준 겁니다. 이게 탈출이죠. 일단은 이제 석방을 해준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1만 명 이상이 석방이 돼 탈출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이런 뭐 죽음 사망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 18일 날 이제 53년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53년 안에 53년 1월 24일이 문재인이 생일이니까 출생전에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재인이가 다 해명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문재인이는 지금 53년 1월 24일 날 경남 거제 출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자기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 근데 이 주민등록이 6.25 전쟁 이후에 소실된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민등록 정리를 하면서 뭐 호적도 만들어주고 주민등록 만들어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시골에도.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80년대 넘어오면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그 이전에는 뭐 마음대로 막 만들었다고 해요. 새로 만들고 불타고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도 돈만 주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53년 1월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본인이 76년 대한즉십자사에는 보면 52년 1월 24일이라고 또 기록을 해서 무슨 수료증을 하나 받았어요. 왜냐면 이건 뭐냐, 자기가 나이를 많게끔 하고 싶어. 어렸을 때는 뭡니까? 나이를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뭐야? 자기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반대로 나이를 깎으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나이가 49년생이면 4살을 속인 거잖아요. 4살이 자기가 마이너스 친 거란 말이에요. 어리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뭐 나이든 놈이 어린 아이들한테 뭐 얕잡아 보거나 무시당하고 하니까 나이를 1살이라도 더 높이려고 52년생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드러난 거는 52년, 53년 두 개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49년은 정원자들과 여러 정원들이 또 있습니다. 한경남도에서 태어났을 거다 주장이 있기 때문에 3개입니다. 그런데 이거 52년생은 일단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8.15 경축사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뭔 말을 북한에 대해서. 그랬더니 북한에서 대변인 다 막아놓았는데 삶은 소대가리가 비웃는다 나왔어요.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는 남조선 당국자, 이거 문재인을 비유하는 겁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비웃는다. 문재인이 깔아뭉기는 겁니다. 왜 삶은 소대가리가 왜 나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 49년생이 기축생이에요. 소띠입니다. 소띠. 그 삶은 소대가리는 죽은 소대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49년 소띠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문재인을 지칭한 거예요. 남조선 당국자. 이거 A4지 맨날 문재인이 보면 A4지 들고 있잖아요. 보기 드물게 뻔뻔하고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북한에서는 문재인에 대해서 흔히 아는 거예요.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하고 둘이가 위장으로 이제 기순을 하거나 뭐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몰래 온 거죠. 그러면 위장 침투죠. 간첩이죠. 쉽게 말하면.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확인해야 되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있는 거고, 북한에서 이제 파견된 남침된 간첩이 아니라면 그냥 도피를 한 건데, 남한으로 월남을 한 건데, 뭐 전쟁 이후에 휴전선이 제대로 안 쳐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넘어오기 쉬웠다 그래요. 6.25 전쟁 이후에는 뭐 휴전선도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뭐 되게 왔다 갔다 하기 쉬웠대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잘하니까 북한에 있는 이모란 분이 생모인지 뭐 자세히 뭐 북한은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약점이 잡혀서 그런지 얘들이 이제 드물게 뻔뻔하고 웃겨도 세게 웃는 사람, 사냥 총소리에 똥줄 갈기는 주제. 그러니까 이제 사냥 총소리 한 방에 겁이 많은 놈이다 예요. 그래서 아래 사람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는 남조선 당국자 문재인을 얘기합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비웃는다.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되게 궁금했어요. 49년생인 겁니다. 딱 보니까 기축생 소띠.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하나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출생 의혹 연도별 정리를 해보면 돼요. 제일 이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지금 선임 정언이나 포로로 들어갔을 때 놓을 수 없는 겁니다. 53년생이라는 게. 그 49년 소띠, 삶은 소, 문제한 북한 함흥 출생설, 삶은 소대가리. 여기에 대한 정언도 저희가 사실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 방송에 나갈 겁니다. 때가 되면. 자, 이 사건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죠? 그래서 50년 8월 29일 날 경북 영천에서 학도병 3명에 의해서 문재인의 아버지가 생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1950년 8월 29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빨라도 53년 6월 18일까지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늦다 그러면 휴전하고 나서 포로 송환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북한으로. 근데 이제 자기 서류가 나온 거 보면 주민등록상에는 53년 1월생이에요. 포로로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포로로. 그 다음에 아까 자기의 소개하는데도 배를 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여드린 52년 1월 24일 날 적십자 수료증입니다. 이게. 이 두 개가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 안에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임이 이날 50년 8월 29일 날 생포를 하고, 예, 이 화면을 크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날 이제 선임은 학도병으로 가서 문재인의 아버지를 생포해서 공을 세우고 그 이후에 부상을 당해서 다시 몸을 병원에서 고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전쟁 끝나면서 다시 해병대로 입대를 합니다. 학도병이 사람들이 재입대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를 2번 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전하고 다시 휴전 협정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해병대 군을 갑니다. 그래서 선임이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57년 8월 18일 날 정확히 기억하죠. 일요일 날 매출을 나왔다는 거예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근데 여기서 문재인의 아버지를 딱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포 과정에 50년 8월 29일 날 생포 과정에 고등학교 2학년들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포 과정에 엄청난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적군이니까 막 뭐 젊은 애들이 막 달겨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너무 이제 세게 이제 하니까 이 문재인의 아버지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죠. 워낙 다 터졌으니까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57년 8월 18일 날 자갈치 시장에서 외출 나갔다 군인이니까 외출 나갔는데 딱 마주치다는 거예요. 이 당시 57년은 자갈치 시장이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고 번화가가 아니었답니다. 50년대는 부산 또 시골처럼 사람이 적었대요. 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래서 마주치니까 문재인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비는 자기가 이제 얻어 터졌으니까 원한이 있었던 거고 싸웠다는 거예요. 둘이가 마주쳐가지고. 어?
그 협정에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포로를 폭력을 했냐 이러면서 그 싸우는 과정에 뒤에서 젊은 여자가 제인이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57년 8월 18일.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전에는 문재인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함흥에서 함흥농고를 졸업하고 함흥읍사무소에서 농업계 계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거는 일제시대니까 일본 앞잡이에요. 친일파입니다. 하다가 6.25 전쟁이 나면서 북한군에 입대를 해서 그것도 장교로 군관, 상자, 우리나라는 대위급이에요. 북한 계례군으로 참전해서 영천에서 3개월 만에 7월 8월 2달이네요. 2달 7, 8, 2달 만에 생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 53년 7월 27일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분석해봐 추정하는 거는 방공포로로 석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53년 자 본인이 이게 선임에 저희는 그 뭐 1000% 이상 정원을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생포가 맞고 이 자료는 미국이 갖고 있을 거다. 미국이 이건 저희가 자료를 지금 요청하려고 지금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뭐 확보했다는 얘기까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까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의 공격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반격을 해야 되니까요. 그 포로로 있는 과정에서 지금 생모라는 돌아가신 강모 여사와 연분이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방공포로로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됐다면은 혼자 있었고 이날 북한의 모든 걸 두고 방공포로로 넣을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7월 20일 휴전 입정 전후로 포로 교환이 있을 때 북한으로 간 걸로 보입니다. 북한을 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57년 8월 18일 날 스님이 부산 자갈치에서 만났으니까 53년 7월 27일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53년 하반기 54, 55, 56년까지 약 4년이나 5년 사이에 다시 어떤 루트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으로 와서 지금의 생모라는 돌아가신 강 여사를 만난 게 아닌가. 그분은 남편이 2번씩이나 있은 자료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저희가 지금 계속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돼요. 국민들 앞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날 생포가 됐으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시간에 어떻게 애를 만듭니까? 뭐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LST를 타고 와서 거제도 와서 이날 났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면은 스님이 큰일 난 거죠. 거짓말 한 건데 스님이 생포나 이 자료는 남아 있을 거다 미국에. 그러면 생포가 됐으면은 포로 수용소에 있는 기간이 53년 7월 27일까지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를. 근데 49년에서 태어났다는 주장들과 정언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함흥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6.25 전쟁 때 넘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북한 계례군 장교였기 때문에. 그러면 합리적인 여기서 추론을 해보면은 방공포로로도 탈출하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포로 송환 때 북한을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부산 거제도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강한옥 여사 이게 포로 수용소 때 강한옥 여사와 친분이 있었거나 그래서 그걸로 찾아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시내에 있는 보국정비청에 네. 배속 가서 정감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 달에 이제 이통일 날 되면 부산으로다가 이제 놀러 갑니다. 네. 근데 이제 57년도 정확합니다. 이거는 8월 18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야,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자갈시장에서 문재인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문재인이 아버지를 포로 잡서 내가 구타를 했습니다. 네. 구타를 하니까 이제 문재인이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맞았으니까 한이 맺혀갖고 네. 이제 떠들어요. 네. 댕겨요. 네. 그래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먼 자리에서 네. 제인이 아빠! 그 여자가 떠들어댔어요. 그 옆에 그러면 조그만 소년이 네, 있었다는 소년이 얘기입니까? 있었죠. 그 소년이 나이가 6살, 7살 정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알려진 거는 문재인이가 공식적으로는 1953년생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을 때는 57년도라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57년도. 그러면 만으로 따지면 44살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 따져도 5살이면 조그맣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컸다. 네. 따라서 49년설이라고 하는 향간의 얘기가 맞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추정컨대 4살, 5살은 아니고 7, 8살은 돼 보이더라. 오늘 핵심으로 정리해 볼 부분은 지금 피난을 올 때 배 종류가 문재인이 주장하는 게 두 개 다 본인 입으로 했는데 다르다. 미군 LST를 타고 왔다는 것은 자기 자서전에 쓴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국 가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는 미국 가서는 메르디스호를 탔다. 빅토리아, 메르디스 빅토리아를 타봤다. 근데 가족과 함께 왔었어요. 본인이 거긴 또 내용들이 보면. 근데 그걸 뭐 미국 드라마도 나오고 엄청나게 국가보훈처를 동원해서 또 쇼를 한 겁니다. 거짓말을. 이 두 개도 문재인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해명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피난을 왔다면은 생포가 아니고 피난을 왔다 그러면은 군용 LST인지 메르디스호, 빅토리아 메르디스호를 타고 왔는지 이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여기서 하나 거짓말이면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이 국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 세계나 미국을 상대로. 그거 하나. 두 번째, 이제 생포라는 게 나온 겁니다. 정언이. 생포가 됐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방공포로 석방 때 넣었냐? 아니면 한 달 뒤인 휴전협정 후에 포로 송환, 북한으로 갖다 다시 넘어왔냐? 요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임 그 정원이 99%, 100% 저는 200%, 뭐 1000%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저희가 계속 미팅하고 만나고 많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 진정성은 저희가 1000% 진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정확하셔요. 모든 기록이 저희가 또 취재도 해보고 맞춰보니까. 그래서 이제 포로 달리면은 북한으로 다시 갔을 거다. 송환돼서 휴전협정 후에. 그 이후에 넘어왔으면은 53년 7월 27일 이후부터 선임을 만나는 58년 8월 18일 사이 약 4년간 그 사이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온 겁니다. 문재인을 데리고.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또 오리발을 내미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나서서 문재인한테 본인의 출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라. 그 잘못이 있으면은 무릎을 꿇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본인이 청와대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반역자를 그 청와대에 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목에 칼이 돌아도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나와라.